사돈 어제 어디서 주무셨어요? 요 앞에 호텔이요. 아, 저기 건너편쯤에 있던. 네. 바로 이 근처예요. 아마 여기 어디서도 보일걸요? 가까워서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를 애들이 예약해 주던가요? 그럼요. 저희 딸이요. 그런 거 하나는 꼼꼼하게 잘 하거든요. 키워줘서 감사하다면서 좋은 특급 호텔에 하루 묵어보라고 그러진 뭐예요? 하룻밤에 얼마라 그랬지? 아주 살벌한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딸 때문에 호강했네요. 마사지도 받고. 사돈은 어디서 묵으셨는데요? 같은 곳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강숙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연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면 놀랄 만한 일이죠.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결혼식에서 강 씨는 며느리에게 깊은 실망을 했습니다. 사사건건 시부모를 무시하고 친정부모와 차별한 며느리. 아무리 강 씨가 시골 총부라지만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할 만큼 없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아들 때문에 강 씨가 느낀 비참함과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똑같이 지방에서 올라간 양가 부모를 다르게 취급한 며느리. 친정 부모는 특급 호텔에서 재우고 강 씨 부부는 허름한 모텔에서 재운 며느리. 어떻게 강 씨 부부가 며느리를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강 씨가 아들 며느리와 거리를 둔 것은 어떻게 보면 강 씨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을 멀리 장가 보냈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 동포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강 씨는 지방 소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고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일찍이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아들을 한양으로 유학을 보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강 씨 부부에게는 자랑스러운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도 이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거의 도착했어요. 그래? 알았어. 운전 조심히 하고 바로 밥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할게. 네. 전화를 끊고 강 씨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봐오고 이래저래 신경을 쓴 결과였습니다. 다 왔대? 네. 한 10분 걸리나 봐요. 그러자 남편도 주변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워낙 깔끔한 성격 탓의 거실에도 부엌에도 정리할 게 없었지만 그래도 처음 맞는 예비 며느리이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며느리. 안녕하세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네. 아니에요. 며느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서울이 고향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이런 곳은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음식은 입에 좀 맞아요? 아, 네.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며느리는 젓가락만 깨작거릴 뿐 뭐 하나 시원하게 먹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음식 솜씨가 좋다는 평을 받는 강 씨였는데 아무래도 며느리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시골 느낌이 나서 신기해요. 거실창 밖은 푸르렀습니다.
논밭이 있고 멀리엔 산이 있어서 시야가 트여 있었죠. 이런 전망은 서울에서는 좀처럼 없다며 웃었습니다. 호기심이 느껴지는 며느리의 말에 강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차차 적응이 되겠지 생각하며 말이죠. 자고 갈 거지?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고 갈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이 쓰던 방도 치워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그냥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지연이가 잘 곳도 마땅치 않고요. 너 쓰던 방 치워놨어. 이불도 다 빨아놨는데? 3시간 걸려서 와놓고는 다시 올라가겠다는 말에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 자고 내일 가지. 출근도 안 하잖아. 남편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한사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좀 그래서요. 아직 적응도 못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며느리 쪽을 힐끔거리는 아들. 그러고 보니 며느리의 자세가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자꾸만 꼼지락거리며 엉덩이를 들썩거렸습니다. 꼭 방석에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이 말이죠. 물론 과한 추측이겠지만 적어도 며느리가 이곳에서 묵고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올라가 봐.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네. 금방 다시 올게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로 강 씨 부부는 아들을 보내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말고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올라섰죠. 왜 그래? 바퀴벌레가 있잖아. 아, 그래? 그래라니? 무슨 집에 바퀴벌레가 있어? 시골은 원래 이래. 주택이기도 하고. 아들의 말에도 며느리의 인상은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바퀴벌레 약도 놓고 하지만 종종 이렇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그래도 없는 일은 아니었죠. 도시의 고층 아파트와 비교를 하자면 요즘 사람들이 놀랄만도 하긴 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이 얼른 바퀴벌레를 잡아서 치웠고 며느리는 거의 구역질을 할 듯한 표정으로 집 밖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서서 괜스레 옷을 탁탁 터는데 그 손길이 무척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강 씨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아들 며느리를 보내고 강 씨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온다고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바퀴벌레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안 와? 하지만 어쩐지 며느리의 깍쟁이 같은 면모를 보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말이죠. 처음 인사를 해오고 몇 달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급하게 진행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동안 며느리와 가까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온다던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가 아닌 혼자서 내려와서 하룻밤 묵고 갔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며느리를 보질 못했죠. 상견례는 강 씨 부부가 사돈네가 사는 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강 씨의 집에서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아들이 사는 서울과도 상당히 먼 곳이었습니다. 각자 사는 곳이 다 다르니 어느 한 군데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같은 지방이라도 다르긴 하네. 사돈은 지방 대도시에 살았습니다. 강 씨의 입장에서는 서울이랑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식당은 외관이 참 고급스러웠습니다. 역시 여기서 하길 잘했네. 우리 동네에 이런 데가 있나? 그러게요. 그런데 사돈 앞에 서자 강 씨는 조금 기가 죽었습니다.
강 씨도 나름대로 좋은 정장 차림을 하고 참석했지만 사돈의 화려한 옷차림에 비하면 무척 초라해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기가 눌렸죠. 며느리가 시골에 와서 호들갑을 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돈께서는 농사를 지으신다고 들었는데 고생 많으시죠? 사돈의 물음에 강 씨가 대답하려고 하자 며느리가 말을 가로채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농촌에서 하루도 못 버티실걸요? 어머, 내가 왜? 엄마 깔끔한 성격에 거기서 어떻게 살아? 종일 땀 흘리고. 거기서도 깔끔하게 살면 되지. 어우, 바퀴벌레도 있다니깐. 진저리 치며 하는 며느리의 말에 강 씨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깡시골이니 촌이니 하는 단어들이 거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어서 어색하게 웃는 낯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메뉴는 저희가 정했어요. 상관없으시죠? 여기가 주문하는 게 좀 복잡해서요. 일견 친절해 보이는 말투였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은근함을 강 씨는 눈치챘습니다. 비단 사돈에게서만 느꼈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사돈의 말처럼 복잡한 주문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람을 깔보는 일은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강 씨가 받았던 느낌이 그저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사실 서울로 대학 보내고 직장도 서울로 다니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하고 만난 줄 알았는데 저희가 여기에 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둘 다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동양 사람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수한 분들과 연을 맺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면서 호호 웃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구수한 분들이라는 게 강씨 부부를 일컫는 말인 듯한데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어찌됐던 간에 계속해서 내뱉는 말들이 강씨 부부가 시골에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강씨의 표정이 안 좋아지자 아들이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나저나 식장은 내년 봄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봄이 좋지? 다시 이야기는 결혼식에 관련된 주제로 넘어갔지만 강 씨는 어쩐지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불편한지 연신 냉수를 들이키고 있었죠. 근데 집 문제는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집 얘기가 나오자 처음에 강 씨 부부를 무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은근슬에 남자 쪽에서 해오길 바라는 눈치를 줬습니다. 그것도 좀 황당했습니다. 요즘엔 반반이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죠. 강 씨는 끝내 거의 먹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은 밭이라도 팔아야지. 그게 금방 팔려요? 팔리는 대로 돈 주면 되지. 돌아오는 길에 자신도 모르게 씁쓸한 기분에 젖어들었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한숨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뭐가? 아까 좀 언짢으신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강 씨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신기하고 그런 마음에 악의 없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혹시라도 강 씨 부부가 반대라도 할까봐 두려운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상결례를 하며 서로 머리를 뜯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걸로 결혼을 해라 마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또 사돈을 앞으로 만나면 얼마나 만날까 싶어서 말이죠. 속상하기는 했어도 그저 그런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 무시해도 강 씨는 그 사실이 부끄러운 적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으니 말이죠. 결혼식은 이듬해 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예식장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아 6월 중순으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하객들이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라 결혼식은 서울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하는 일정 탓에 결혼식 전날 상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룻밤 묵고 결혼식이 끝난 뒤에 다시 집에 내려오기로 했죠. 올라가서 하루 묵어야 하는데 신혼집에 들어가 얼마 전부터 아들네가 살고 있긴 했지만 강 씨 부부는 그곳에서 잘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혼집이라 조심스럽기도 했고 강 씨 부부도 불편할 테니 마음 편하게 숙소에서 자자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남편도 강 씨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같이 묵을 숙소가 필요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상의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 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하루 전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연이가 숙소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예약하는 김에 우리 것도 해줘. 돈은 줄 테니까. 에이, 저희 결혼식 때문에 오시는 건데 당연히 저희가 해드려야죠. 아들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비용도 안 받겠다는 말에 강 씨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적당한 곳으로 예약해놨어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방도 많이 없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엄청 고급스럽고 그런 데는 아니에요. 예식장에서 거리도 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데가 뭐가 필요해? 하루 자고 나올 건데. 그리고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괜찮아. 그렇죠?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다음날 일찍 나오셔야 하잖아요. 그래. 아무 데나 잠만 자면 되지. 사진 보니까 분위기나 그런 거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안심을 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밝은 음성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끊고 나니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강 씨 부부가 마음에 들어할 곳이라니. 강 씨는 고개를 한번 갸웃거리고 이내 머릿속에서 그 일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 전날 점심쯤에 남편과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면 오후 느지막한 시간이 될 텐데 그때 바로 숙소로 가면 될 듯 했습니다. 우리 출발했어. 네. 문자 메시지로 주소 보내드렸죠? 터미널에서 그냥 택시 타세요. 그래. 우리 걱정은 말고. 알아서 갈 테니까.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게요? 호텔 근처에서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천지가 다 식당일 텐데, 뭐. 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예식장에서 뵐게요. 혼주도 준비할 게 많기에 일찍이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강 씨 부부는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레이스 호텔 아세요? 그레이스 호텔이요? 네. 거기서 묵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시나 해서요. 글쎄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지연이한테 메시지 온 거 보여줘. 여기 주소 있어요. 택시기사는 어떤 호텔인지 모르겠다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워낙 넓다 보니 택시기사도 호텔 이름은 잘 모르나 보다 싶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호텔이 있을 법한 곳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가로 보이는 곳을 지났다가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차를 세운 곳은 강 씨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왜 여기서 세우세요? 여기 도착했다고 뜨잖아요. 택시기사가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도착했습니다. 하며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왔죠. 여긴가 보네요. 택시기사가 근처에 보이는 건물 하나를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결국 택시비를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에 호텔이 어디 있다는 거야? 뭐야? 여기 그레이스 호텔이라고 써 있는데. 남편이 건물 벽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글자들이 떨어져서 그와 스만 남아있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레와 이가 붙어 있던 곳에는 글자 모양 그대로 지저분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조금 황당한 표정으로 건물을 훑어보았습니다. 호텔이라고 써 있긴 했지만 일반 모텔보다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곳이 있나 싶었습니다. 영업은 하는 모양인지 입구에 불은 켜져 있었죠. 남편도 말을 잃고 서서 쳐다보다가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고. 남편을 따라 들어가니 카운터가 보였습니다. 내부는 외부보다도 낡아 보였습니다. 여기 예약을 했다고 그러던데. 네, 강숙자 씨 맞으세요? 아, 예. 예약한 사람이 강 씨밖에 없었는지 주인이 먼저 강 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하나 건네며 2층으로 올라가라는 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복도에서부터 캐캐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비좁은 실내엔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꽃무늬 벽지에 꽃무늬 이불이 눈을 사로잡았죠. 화장실은 또 어찌나 하수구 냄새가 진동을 하던지.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아직 영업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강 씨의 동네만 하더라도 터미널 근처에 있는 모텔들이 죄다 신식이었습니다. 이런 곳은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남편도 잠자리는 가리지 않는 편인데 도저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카운터에 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10분쯤 뒤에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다른 방도 다 똑같대. 담배 냄새는 다 난다고 그러네. 오래된 건물이라서. 아이고, 정말이지 바퀴벌레라도 나올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을 예약해 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 하던데. 그리고 사진 보니 강 씨 부부가 좋아할 것 같다고 했던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곳을 강 씨가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강 씨 부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이런 곳을 선택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하룻밤에 3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3만 원이요? 그러니까 상태가 이렇지. 싸긴 싸네요. 괜히 전화하지 말고 그냥 자자고. 내일 당장 결혼식인데 숙소를 다시 알아봐 달라고 하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번화가라도 되었다면 나가서 좀 더 멀쩡한 곳을 찾아봤을 테지만 택시를 타고 오면서 다른 호텔은 보지 못했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헤매기만 할 것 같아서 강 씨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불은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강 씨가 이불을 들어 올리자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조금 축축한 기운이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얼룩덜룩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빨래를 매번 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어쩐지 속이 안 좋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유지해서 몰랐다면 모를까. 이미 얼룩을 본 이상 벌써 몸이 간지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강 씨가 카운터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불 상태가 너무 좋지 않네요. 그러자 직원은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여긴 다 그래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듯이 모로 돌아 앉아버리는 직원. 황당했지만 이불을 못 바꿔주겠다는데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까지 강씨 부부는 지독히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6월 중순이지만 너무 더웠습니다. 강신의 집은 밖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 창을 열고 자면 추울 때도 있었는데 이곳은 창문을 열어도 옆 건물과 맞닿아 있어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켜보았더니 선풍기와 큰 차이점도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뒤늦게 옆방에 손님이 들었는지 새벽 2시쯤부터는 무척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 사람 목소리가 들렸는데 술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담배 냄새까지 스물스물 들어오는 바람에 최악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밤새 뒤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불편했지만 머릿속도 무척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잘 도착했는지 등의 안부를 묻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여나 전화가 온다면 한번 물어나 볼까 싶었는데 말이죠. 아마 몰랐겠지.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 사진은 멋들어지는 거 올려놓고 속이니까 지연이도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예약해 준 거 아니겠어? 다음 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강 씨에게 남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누군가를 의심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강 씨도 그 말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챙겨서 숙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 좀 살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강 씨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안색이 왜 그러세요? 긴장하셨어요? 아들이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숙소가 말이야. 영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잤어. 아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긴 했지만 차라리 돈을 좀 더 써서 나은 곳에서 잤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아까웠다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강 씨가 낼 의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설마 서울에 있는 숙소가 다 찼을 리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아, 지연이가 열심히 찾아서 비교해보고 그러던데. 비교를 해본 게 맞아? 네. 그 정도로 불편하셨어요. 그래. 무슨 그런. 강 씨가 차마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내가 좋아할 거라고 지연이가 그러더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니? 에이, 지연이가 그래도 그런데 얻어주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방이 없었나 보죠. 아들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어뒀어야 강 씨의 심정을 이해할 텐데 참 답답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강 씨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직원들이 이끄는 대로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도착한 사돈 내외. 밤새 잘 잤는지 얼굴 빛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에 강 씨가 안사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어디에 묵으셨어요? 그러자 안사돈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온 호텔 이름에 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것에 문외 아닌 강 씨가 듣기에도 많이 귀에 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레이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유명한 곳이었죠. 아, 저기 건너편쯤에 있던. 네. 바로 이 근처예요. 아마 여기 어디서도 보일걸요? 가까워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늦잠을 잘 뻔했다며 웃는 사돈. 거기를 애들이 예약해 주던가요? 그럼요. 저는 돈 한 푼 안 냈어요. 키워줘서 감사하다면서 좋은 특급 호텔에 하루 묵어보라고 그러지 뭐예요?
하룻밤에 얼마라 그랬지? 아주 살벌한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딸 때문에 호강해 봤네요. 사돈은 어디서 묵으셨는데요? 같은 곳이에요? 천진한 표정에 알고 묻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묻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강 씨는 한참을 앉아서 사돈의 자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이고, 사돈이 긴장하셨나 보네요. 그러면서 곱게 화장과 머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머릿속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식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피로연에서는 아무것도 먹질 못했습니다. 왜 안 드세요? 아까부터 이상하시네. 주변을 돌며 인사를 하던 아들 며느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물었습니다. 너 사돈이 어디 묵었는지 아니?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호텔에서 묵으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엄마 아빠도 호텔에서 묵으셨잖아요. 어떤 호텔인지는 모르고 그냥 글쎄요. 적당한 데 알아보겠다고는 했는데 혹시 장모님 호텔이랑 좀 달라서 그래요? 그거를 알고 있었어? 아니, 지연이가 장모님은 깔끔한 데 아니면 못 주무신다고 해서 좋은데 예약한다고 그래서 그런 줄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다 알고서 우리는 3만 원짜리 여관보다 못한 곳에서 재우고 사돈 내는 고급 호텔에서 재웠다는 거야? 3만 원이요? 설마 그렇게 싼 곳은 아닐 텐데. 아들이 말끝을 흐리며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곳으로 한 거야? 그게 아니고 아무데나 상관없다고 그러셔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곳을 호텔이라고 예약을 한 거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만약 사돈도 비슷한 곳에서 묵었다면 아무리 후진 곳이었어도 이해했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참 도를 넘어설 정도로 알뜰한 성격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부모에게 쓰는 돈이 아까운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어머님 사는 곳은 거의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뭐? 시골집도 그렇고 TV에 보면 다 그렇던데. 총구석에는 호텔도 다 그 모양인 줄 아니? 그리고 우리 집이 그 정도로 엉망이라는 거야. 차라리 마당의 계집에서 자겠다. 강 씨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지만 결코 간밤에 묵은 숙소와 같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낡은 것과 지저분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니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거기서 거기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 씨가 움막에 산다고 하더라도 숙소는 제대로 된 곳으로 예약해 주는 게 맞았습니다. 꼭 너희 주제를 알라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허름한 숙소를 예약해 준 듯했습니다. 어떻게 처음 결혼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그 호텔에서 꼭 자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어머님 숙소에서 좀 아끼려다 보니까. 며느리의 변명은 무척 초라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그 호텔에 와보았더라면 절대로 며느리 편을 들 수 없었을 텐데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지연이가 신경 써서 예약한 곳이에요. 가격은 좀 차이 날 수는 있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엄마 어차피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요. 워낙 소박하고 알뜰하게 살았으니 아들도 강 씨의 성향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박하다고 거지 같은 취급을 받으란 법은 없었습니다.
강 씨도 하루뿐인 아들의 결혼식에 사돈과 같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모니까 말이죠. 며느리에게 이토록 무시를 당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친정부모를 더 생각한 게 서운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화를 낼 문제는 아니라는 듯이 굴었습니다. 강 씨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식사를 그만 끝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우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어. 엄마 아빠는 이만 내려가 볼게. 네? 지금이요? 손님들도 다 계신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이 들어가겠니?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검소하고 그러신 것 같아서 좀 저렴한 호텔도 괜찮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도시 생활만 하셔서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은 정도만으로 며느리의 만행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작에 강 씨 부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설마 하며 넘긴 것이 실수였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더 나중에는 어떤 취급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식은 치렀으니 우리 손은 떠난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는 시골에도 오지 말어라. 그렇게 질색하는 더러운 곳에 굳이 찾아올 거 없어. 엄마, 좋은 날 왜 그러세요? 좋기는 저희나 좋지.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비참했던 날이 없어. 지금 가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까지 일일이 생각하면서 상처받아야 하니? 사람들이 욕해요. 과연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 사람들이 우릴 욕하겠니? 아니면 네 처를 욕하겠니?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 신혼집 마련해준다고 네 아버지 밭도 팔았어. 근데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아직 잔금 며칠 남았으니 천만다행이지 않니? 네? 그러면 저희 대출금은요? 너희 집이니까 너희가 갚아야지. 신혼집을 구할 때 일부는 아들 며느리가 모은 돈이었고 일부는 사돈이 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래도 아들 가진 부모라 강 씨 부부가 마련하기로 했죠.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서 강 씨가 밭을 팔았는데 그 잔금일이 늦어서 일단 절반은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보름 뒤에 잔금을 치르면 아들에게 줘서 대출금을 갚도록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집값을 사돈보다 많이 보태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데 말이죠. 그제서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핏기가 가신 모습에 속이 후련했습니다. 총구석에 산다고 성질도 없는 줄 아는 모양이었죠. 그런 줄 알고 잘 살아라. 엄마! 어머님, 강 씨 부부가 자리를 뜨자 아들 며느리가 황급히 쫓아나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를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한복 차림이 눈에 띄었는데 그 차림 그대로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죠. 열불이 나서 씩씩거리는데 남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도 비참한 심정이었을 테죠. 집으로 돌아와서 한복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음 날 신혼여행을 떠난다는데 바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기사 수억이 걸린 일보다 바쁜 일이 뭐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부모 도움 없이 살아가봐라 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손주도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생각했죠. 어쩌면 우스갯소리로 했던 해외 동포보다도 못한 사이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얼마 후 찾아와 잘못을 빌었습니다. 죄송해요. 지연이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줄 정말로 몰랐대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강 씨의 남편이 아들 내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금까지 뿌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이 웬 말인지. 그 좋다던 서울로 돌아가세요. 그러고는 다시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죠.